안녕하세요. 공실이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제가 실제 사용해보고 알게 된 꿀팁들도 가지고 왔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1000만원의 이자 소득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꽂힐까요? 아니겠죠. 이자 소득세라고 세금을 15.4% 뗍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154만원을 제외한 금액, 즉 84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공실이는 846만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데 뭐선 일이요? 뭐선 일이냐면요. 바로 절세 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절세 통장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통장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즉, 정부에서 도입한 절세에 특화된 통장입니다. 가입 자격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ISA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중개형, 신탁형, 1인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증권사 앱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신탁형은 예금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하면 되고, 1인형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대신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 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ISA 가입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이기 때문에 서민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형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또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농어민형은 말 그대로 농업과 어업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민형이거나 농어민형이 아닌 분들은 일반형에 해당합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형인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고요.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며 납입 한도는 연 최대 2천만원까지인데요. 2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한도는 1억입니다. 저도 ISA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대 장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절세입니다. 절세에 특화된 계좌 통장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서민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400만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 400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이 아예 붙지 않고요. 그러면 60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600만원에 대한 세금은 15.4%가 아니라 분리과세인 9.9%가 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세금에서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납입 한도가 2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납입 한도가 2월 가능하고 연 최대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한 계좌당 최대 가능한 금액은 1억입니다. 만약에 제가 작년에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0원을 입금하였다면 올해는 얼마를 최대 입금할 수 있을까요? 바로 4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올해 주식으로 600만원을 손해보고 예금에 대한 이자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서민형 기준으로 400만원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일반 계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00만원 주식 손해 너가 본 거는 손해 본 거고 일단 예금에 대한 이자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이자 소득세인 15.4%를 제할 거야 해서 일반 통장 계좌였다면 1000만원의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ISA가 이렇게 좋은 장점들만 있다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단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입출금이 어렵다는 점이고요. 거의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인 것 이외에도 입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다시 넣었다가 빼게 되면 그 한도가 깎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024년도에 계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올해 입금 납입 가능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인출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인출을 했다가 다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제가 입금한 돈은 1,000만 원이지만 입금했다가 뺐다가 입금했기 때문에 1년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을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 입출금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웃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ISA의 단점 두 번째는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해외로 자금이 빠지는 걸 막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타이거나 코덱스인 경우 우리나라 운용사이기 때문이죠. 즉 국민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국내 증시와 국내 증권사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꿀팁과 아리송 했던 부분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최소 3년은 묶이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지금 당장 이 계좌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도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일반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시점이나 연장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충족시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증권사 이동, 즉 계좌 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 대체 입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쪽으로 좀 생소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에 가입하여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에 집중을 해버리면 계좌 개설하는 것 자체를 미루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내가 가입했던 증권사를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고 계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위주로 알아보시고 먼저 가입을 해놓으세요. 하지만 기존 주식 대체 입고는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의 주식을 ISA 계좌의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번째는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궁금했고요. 하지만 ISA 계좌가 만기된다고 해서 그 계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ISA 계좌가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손익통산 때문에 손해를 봐서 통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ISA 계좌 만기 3개월 전부터는 연장이 가능한데요. 연장 100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민형인 분들 꼭 주목하셔야겠죠. 의무 가입 기간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또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형인 경우는 자동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한번 연장해 놓으면 정말 좋겠죠? 자, 이번에는 ISA에 관하여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납입 원금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만약 3년 안에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내가 받았던 혜택을 다시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의 주식을 ISA로 옮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옮길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투자자인 경우 ISA 계좌 만기 전에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면 계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손해를 본 게 있어서 손익통상을 하고 싶다면 매도를 해서 손익통상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섯 번째, 주식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손익통상의 경우는 내가 손해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이익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맞는 계좌, 절세 계좌인 IS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요. 정부에서 2024년에 ISA 계좌 관련해서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6월이 되었는데 언제쯤 혜택을 늘리려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좀 애매하니까 혜택이 늘어났을 때 만들어야겠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도 혜택이 늘어난 걸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발 지금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최대한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